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월요일 날씨도 조금 찌뿌둥해서 컨디션 끌어올리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낙폭이 좀 철렁할 정도로 또 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갤랑말랑 좀 반복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부진의 늪에서 탈출에 좀 실패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수익 관리보다는 손실 관리에 조금 더 주력을 대부분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고 판단 미스도 좀 자주 발생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도 지금 시장을 또 헤쳐나가는 또 하나의 묘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두 분께서 오늘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주실 겁니다. 최태규 전문가, 금산 전문가님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거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가능하니까 많은 또 시장에 대한 고민들, 종목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 진단쇼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우울해가지고 어떻게 또 월요일장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 두 분과 조금 컨디션도 끌어올리시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또 해결책 함께 찾아보는 시간으로 1시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국곰님, 오늘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어서 오세요. 베네치아님, 머니허니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라라님, 절대미모 라라님 어서 오세요. 김홍영님, 패밀리 매니저님, 두 분의 또 뉴페이스신 것 같은데 함께 종목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전문가 오늘 최태규 전문가 연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하고 채팅창 그리고 게시판 모두 다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325-8200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두 분께서 친절하게 받아주실 예정이시고 전화 상담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전화 찬스 많이 활용해 주시고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최태규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답을 찾고 있는 시장인데 차기 정부의 모든 관심이 초집중이 되면서 오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변화 흐름들이 예고가 되면서 그런 흐름을 조금 탈 수 있는 작은 사이즈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대응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 또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어떤 좀 해답을 주실지 이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차기 정부 수혜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글을 몇 개 써봤어요. 이걸 한번 확인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 정책 수혜주, 이게 단발성 재료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 동력이 있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특히 시멘트 건설, 얘네들은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재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 베이스로는 주택 공급이죠. 그 다음에 일단 이쪽 차기 정부는 또 이제 경상도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러한 것들이 아마 많이 뉴스화되고 조금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시멘트 건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을 잘 돌아보면 작년에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죠. 10년물 국채가.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했는데 그 당시 1월부터 6월까지 시멘트 건설
이러한 종목군들이 급등했던 것 올해 1년 만에 다시 재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인프라 관련돼서는 기본 수혜는 시멘트, 건설, 기계 장비 놓고 가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건축자재 쪽으로 해서 철근, 인테리어 가구, 거푸집, 바닥재 이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뉴스가 좀 더 확대되고 뭐랄까 클로징 될 때는 이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봐야 돼서, 그래서 이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련된 종목 한 3,400개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하는 거냐? 일단 많이 올라갔다라면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얘네들은 조정 주고 또 갈 거냐 했을 때 또 갑니다. 물려도 매수해야 될 섹터는 저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니까 기왕이면 이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크게 소외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한 3개월, 4개월 추세를 이어갔어요. 계속 가는 애 아니면 갔다가 못 가는 애, 뒤늦게 가는 애 다양하니까 거기서 종목 찾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올해 반드시 얘는 주도주로서 갈 거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막 많이 올라갈 때보다는 좀 눌림시 물려도 매수할 섹터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과연 친일 정사, 반중 정사 이거로 인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오늘 좀 시비가 엇갈리는데, 기왕이면은 이 차기 정부가 중국 쪽과는 어느 정도 좀 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일 쪽으로는 좀 가까워지겠죠. 친일과 관련된 종목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요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제까지 남겨주시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또 준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오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안철수 또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테마주가 또 같이 올라오고 있고, IT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대신정보통신, 주민터넷 이런 종목들도 같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호흡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응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따라가도 괜찮은 오늘 상승이라고 보시는지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IT 쪽이요? 네. 우리가 그 시장의 파도를 다 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애들은 관심 갖지 말자라고 했고, 오히려 안철수 관련돼 가지고 내가 좀 관심 갖고 싶은 거는 오히려 까뮤 ENCN 건설 섹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좀 충분히 조정 주게 되면 더 갈까요라고 했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 차기 정부에 그래도 나름대로 2인자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써니전자, 안랩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까뮤 ENC 건설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을 그 눌림시 관심 갖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상용 CN이 이런 거 조정 나올 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두루두루 조금 살펴주셨는데 오늘 장에 뭘 사야 될까 고민 당기는 종목 있으세요? 그런 것도 고민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세곰 주말님께서는 오늘 뭐 사야 될까요? 아침에 원익 가입해서 조금 담으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사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담으셨다고 하니까 더 사도 될지 원익 가입해서 자세하게 가격 알려주시면 한번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님, 어서 오세요. 을신연스러운 날씨에 마음 조이면서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가져보세요라고 저희 진단쇼에 하시는 말씀 맞으시죠? 진정한 또 카운슬러로 제가 임명해드립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백나무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충동 구매하기 전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갖자. 점심 매매의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많은 분들 함께 좀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른생활님의 종목으로 저희 가볼게요. 유닛 테스트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25,600원이시고 비중이 많으시군요. 30%나 이 종목에 대한 비중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리고 실적이 없어서 고민이 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한 심정에 종목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현재가가 25,500원 나오면서 오늘도 길게 음봉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고요. 4흘 연속해서 음봉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 매도에 대한 고민 조금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33,000원이 작년에 말경에 하반기에 났던 신고점이고 거기 대비해서는 한 23% 정도 눌림목이 발생이 돼 있는데 팔자리 모사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전문가님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시장은 뭐 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 자체가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외면받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뭐 크게 시세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정 준다. 특히 지금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이쪽으로까지 갈 수 있는 수급은 또 아니거든요. 수급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버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는 애들은 팍팍팍 가는데 또 떨어지는 애들은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유닛 테스트, 이 후공정 장비 업체 이 종목 자체가 그럼 크게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안 가겠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최근 이전 저점 다 깼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요 자리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지켜주려고 하는 자리예요. 지켜주려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 지지 못해주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섹터는 아마 2, 3개월은 더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횡보해주면 좋은데 이 종목이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26,000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지금 기술주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뭘 모색하려면 분명히 얘네들이 좋은 거 알아. 아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세상이 안 움직일 텐데 왜 얘네가 안 갈까? 왜 안 가냐? 가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도 왜 이렇게 반죽일까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얘네들의 뭐 문제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더 죽인 다음에 더 가려고. 그러면 지금 유닛 테스트도 지금 자리에서 잡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또 깨요. 삼성전자가 뭐 크게 문제가 있을까? 아니에요. 결국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대금이 워낙 쪼그라들어다 보니까 진짜 가야 될 종목 안 가고 그냥 뉴스 재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유닛 테스트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번전되고 막 이런 비중 줄이세요. 30% 이거 크게 또 나한테 긴 시간 아픔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유니테스에 대한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신 거 맞으시죠? 네, 들어가신 지 조금 더 최태규 전문가님의 조언 잘 챙겨 들어보시고 네, 방향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계속 받습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 계속 네, 전화 주시면은 방송 끝날 때까지 연결 가능하니까 네, 틈나실 때 편하실 때 계속 수화기 들어주세요. 있는 네, 관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소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눅눅하죠, 시청자님. 네, 대응 어떠신지 종목 궁금하신 거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LG 생활건강이요. 생활건강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 비중 같이 알려주세요. 95만 3천 원이고 10% 들고 있습니다. 95만 원대 진입하셨군요. LG 생활건강을 네. 이번 달에 혹시 진입하셨어요? 선생님? 조금 된 것 같아요. 조금? 거의 이번 달인 것 같아요. 거의 이번 달. 그러면 오래되시진 않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장중 저가 나오네요. 7% 넘게 빠집니다. 요거 원인 파악 좀 해보셨어요, 총장님? 뭐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되면서 중국과 이제 뭐라고 할까? 악화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네.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빠지네요. 지금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점을 저희가 그러면은 중점적으로 살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들고 갈 건데 네. 이게 계속 하락해서 지지선 또 뚫을까봐 네. 걱정이거든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지노선의 지지선이 있으세요? 요 정도 가면 내 마음? 네? 73만 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들고 간다고 마음 먹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 잡으셨어요? 저는 지금 120만 원이요. 120만 원? 네. 알겠습니다. 확고하게 뭔가 이 종목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일단 그런데 최태규 전문가님과 조금 논의해 보시면서 전략 방향 수정 필요한지 밀고 나가도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송자님. 네. 맞습니까? 전문가님, 오늘 주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가격대를 완벽하게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잡아놓고 대응을 하고 계신 상황이신데 전문가님 의견도 조금 더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네, LG 생활건강. 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찌 보면 이제 반중 정서에 의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박스 여러 개 만들었어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또 급락 나온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또 여기서 또 나름대로 좀 지켜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다가 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74만 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가격대예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이 보시면은 여기 이 지지해 주려고 하는 이 자리가 74만 원대예요. 74만 원이고 결국 여기를 또 나름대로 지지해 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지지해 주고 이제 올라가면서 갔는데 그러면 얘가 거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다음 자리 여기 한 62만 원 여기까지도 조금은 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오히려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비중 확대보다는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사드 배치하고 또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중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사드 배치인데 또 배치하겠대. 그러면은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기 정부는 일단 미국하고 일본하고 더 가깝게 가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각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되게 되면 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특히 화장품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얘가 추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진짜 저점 나오고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나오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 6%, 7% 급락 나오면 내 매수가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다리다 보면은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또 떨어지고 아마 또 이러한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매수가 근처까지 가게 되면 팔았다가라도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60일 이평선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그럼 이 자리에서 얘가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와 봐야 내가 봤을 때는 95만 원 정도 갈 수 있으면 가지만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횡보하다가 분위기 뭐 진짜 사드 더 배치할 거야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 나락으로 더 떨어집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종목들 보면은 그냥 떨어질 때 되면 북극 떨어져요. 진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건 쉽게 떨어지고 쉽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또 차기 정부하고도 그닥 매력적인 부분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쉽게 추매하지 말고 오래 가져간다면 나중에 때를 보고서 추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약간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가격대나 전략 방향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의견 조합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G생활건강 오늘 화장품주 들고 계신 분들 마음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함께 좀 참고해 볼 만한 진단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 최원희님께서는 인포뱅크, 엑세스바이오, 코세스 이렇게 세 종목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계속 빠진다고 들고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가장 고민되는 거 하나 딱 골라가지고 매수가 비중 함께 좀 적어주세요. 선인자님께서도 LG화학 어떻게 보냐고 지금 급락해서 가져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가격하고 비중 남겨주시면 두 분의 종목도 저희가 찬찬히 살펴봐 드릴게요. 다음은 금호건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설주 요즘에 또 괜찮잖아요. 분위기가 좋은데 금호건설은 저희 상사님께서 잡으신 종목이시고 매수가가 11,500원, 현재가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해요. 11,350원 현재가고 10%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싶은데 단기인지 뭐 장기인지 그 조금 더 남겨주셨으면 더 정확하게 네, 진단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다만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조금 받으면서 상승폭은 조절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뭐 대형 건설주에 비해서 금호건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 물론 정부 정책과는 방향을 조금 맞는 것 같거든요. 가져가시는 거 오케이 해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홀딩입니다. 홀딩이고요. 제가 이제 위에 이제 추세대를 이렇게 쫙 거놨는데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얘도 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좀 아파트라든가 건설 이쪽으로 조금 움직임이 조금은 연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윗골이 왜 이렇게 달았느냐를 할 때 결국 이러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윗골이 달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은 잘 보시면 결국 이렇게 이제 결국 60일 이평선이 아직은 우하향이지만 이제는 우상향 쪽으로 바뀌면서 아마 여기서 졸졸졸 되면 여기 이제 20일 이평선도 골든 크로스 납니다. 지금 구름대 위에 올라갔죠. 충분히 다시 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12,400원 요것만 똥치고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4,350원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 쪽, 주택 쪽 이런 얘기가 좀 부각됐을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저점 테스트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윗골이 달았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요 구름대 위에서 아니면 60일 이평선까지 조금 뭐랄까 머뭇대는 모양새 보이고 나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가면서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매수해도 좋고요. 충분히 신고가 보면서 홀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연락 주신 거 잘하신 것 같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금호건설로 얼마만큼의 또 수익 창출해내실지 긍정적인 또 기운 진단을 통해서 받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파이팅 많이 되실 것 같고 결과 좋으면 그것도 꼭 남겨주세요. 네, 상사님의 종목 금호건설 봐드렸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오늘도 쭉 빠지다 보니까 변동을 또 주면서 빠져가지고 네, 중소형주 관리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 테마주 일단도 요즘에 눈길이 좀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도 접근하시면서 전략에 대한 고민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속도 내서 또 정확하게 네, 봐드리겠습니다.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행입니다. 일단 목소리는 밝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종목 어떤 거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서연이요. 서영 가지고 계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들어볼까요? 13,800원이고요. 네. 10%요. 아, 지금 우프신 심정이시겠어요, 시청자님. 예, 예. 서연을, 이거 어떤 점, 테마주로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예, 한 몇 개월 됐거든요. 꽤 되셨죠? 13,800원이면. 예, 오늘 중간에 저점을 다시 보네요. 예. 중간에 매도를 못 했거든요. 아, 팔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으셨죠? 매도하실 수 있는 못 기회가. 했어요. 좀 더 욕심이 나셨어요? 못 파셨던 거는? 아니요. 예. 하려고 했는데 놓치거든요. 아, 여러 가지 뭐 타이밍을 네. 못 잡으셨고 지금 그래서 네, 상당히 네. 길어지셨네요, 대응이. 예, 예, 예. 지금 오늘 신저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매도 고민도 많이 하셨겠어요? 예,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지 그거 좀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제가 네. 어떻게 이거 손해 안 보고 네. 나올 수 있는지 적게 보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에 대한 투자는 상관없으니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저희가 같이 연구해보면 되는 거죠, 시청자님?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8,600원대가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반등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 타이밍 한번 놓치셨다고 지금 자평을 하고 계셨는데 또 한 번의 타이밍이 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인물주로서의 그 테마는 끝났어요. 네, 끝났고 그러면 이제 얘가 자기 이제 본질 가치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이쪽 섹터가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 안 좋아요. 완성차부터 해가지고 종목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움직일까요? 좀 안 움직여요.
그럼 얘네들 언제 갈까요?라고 해서 저는 일단 좀 하반기쯤에 보여지고요. 결국 그 완성차들이 좀 제대로 가고 그다음에 뭐 현대 위아라든가 이런 애들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서현도 거기 같이 갈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한 건 일단은 이 그 테마로서 인물 테마로서 어떤 재료가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량들이 툭툭툭툭툭툭툭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쏟아질 거요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오늘 자꾸 이제 거래량이 어제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3거래일 때 어제 좀 줄고 오늘 또 줄고 그러면 이제 바닥은 나온다라고 봐요. 그럼 바닥 나온 다음에 얘가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했을 땐 그건 이제 자동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여튼 자동차의 흐름이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러면 이제는 얘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횡보할 거예요. 거래 없이. 막 이제 지금 막 100만 주, 200만 주 했던 게 이제 몇만 주 이렇게 또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뭐 살 이유도 없으니까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조금 지루한 시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뭐 종목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시간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격대는 앞으로도 한 10 내지 15%는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추매하지 마시고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최소 추매를 하려면 한 달 정도 횡보하는 모양새가 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놓고 수급 들어오는 것 보고 그 다음에 추매해야 되니까 지금은 인내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인내만이 답이다. 추매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정리되는 또 한 줄 코멘트 남겨주셨어요, 시청자님. 예. 네,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는 마음 정리가 조금 되셨을 것 같고 예.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저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진단 들어보면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추매 타이밍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사회적 우울할 법도 한데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저희 최태클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쌍용 EN이 저희 라라님께서 막 올려주시네요. 저희 앞에서 최태클 전문가님께서 괜찮은 종목이다, 네, 라는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주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권하연님,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하셨는데 자주자주 뵐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소식도 좀 같이 전해주세요. 게으른 투자자님께서는 매수는 천천히 하셨는데 매도도 천천히입니다. 매수도 천천히고 요즘에는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계속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아주 신중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고민해보고 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취합해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아요. 저희 진단쇼 옆에 있습니다. 마로니 입쌤님 안녕하세요. 주린이도 수익 잘 내지요 하셨는데 와 다행입니다. 네, 주린이가 맞으세요? 네, 입쌤님의 수익 또 궁금한데 자랑도 게시판에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금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또 미니 강의 기대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빨리 한번 모셔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3월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주의할 포인트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가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이 조금 또 심란해가지고 네, 어떤 강의 주제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아마 이렇게 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본적인 이런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 한 5분 정도 가장 중요한 그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회계를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2회라고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는 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학생으로 말하면 이거는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1년 동안 얼마나 그 경영을 잘했는지 보여주는 기업의 경영 성적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다, 우리가 P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손익계산서의 공식을 간단하게 제가 영업이익까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공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매출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상품을 판매하고 또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일반 비제조업 좀 다르겠죠? 제조업은 말 그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입. 그 다음은 비제조업이라고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영업 이익을 올리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인건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인건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 인건비는 생산직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건비가 생산을 하기 위한 인건비예요. 그 종업원 급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 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재료비. 그죠? 그다음에 뭐 기계 뭐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기계 감가상각.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다음 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삼성 전자의 그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이게 일반 관리비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이 판매와 관리나 유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게는 요게 임금은요. 이게 인건비는 여러분들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직의 인건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요. 생산직은 인건비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지만 관리직에 있는 인건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도 들어갈 것이고요. 연구개발비, 그다음 이게 다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빼게 되면은요 영업이익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을 내는 공식이 그렇습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인데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저는 실제로 이런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요 영업이익은요 잘 보세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매출원가 앞에서 말한 매출원가의 증가인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지를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려면요 여러분들 매출원가는 줄이기가 힘들어요. 매출원가를 줄이기는 힘들지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많이 줄이게 되면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거죠. 제가 여기에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지난해 손익계산서 영업이익까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매출액이 279조가 나왔죠. 여기에서 매출원가 166조를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113조가 나오죠. 113조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61조를 빼니까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1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물론 매출도 증가를 해야 되지만 이게 나와 있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출액은 증가하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줄이게 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거죠.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손익계산서의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줄이게 되면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한다. 이게
손익계산서 앞부분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 매출총익 마이너스 판매입 일반관리비는 영업이익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 포인트예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탄탄하게 기초 공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네, 회계학 전공이신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전문가의 또 향기가 느껴지는 금산 전문가님의 강의 듣고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좀 덜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계속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오늘 좀 인상적인 플레이가 났던 제로투세븐 네, 러브수기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요거 볼까요? 매수가가 1,77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아침에 상 갔다가 내려왔어요. 네, 다시 갈 수 있을까? 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와, 오늘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원래 뭐 10만 주가 채 거래가 안 됐던 종목인데 300만 주 거래 지금 동반이 되고 있고요. 22%까지 장중에 노크하다가 1,800원을 찍었는데 정확하게 매수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나왔던 고가 때 따라 들어가셨다라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윗골이 길게 달면서 9,610원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데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새 정부에서 뭔가 좀 정책을 강하게 내놓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마 투입하신 게 아닌가 자금 이런 생각도 드는데 따라가신 게 잘하신 건지 오늘 가격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전문가님? 네, 이분께서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따라 붙으셨네. 오늘 장중에 지금 21% 상승이 나왔는데 이분께서 보니까 가장 꼭지네요. 21%에서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하셨네, 그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 그 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그 전에 이미 공약이 됐었죠. 그러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다음 이 여가부 폐지하는 이후에 인구 절벽에 대한 그런 문제를 두루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절벽에 따른 그런 부처 하나를 신설하겠다는 그 내용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제로투세븐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테마는 바로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구 절벽 문제를 두루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처가 신설이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죠.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이분께 좀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이 5월 10일이잖아요. 그죠? 5월 10일이니까 오늘이 지금 3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3월 14일이죠. 3월 14일이면 거의가 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저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첫날에 대란거래가 터졌는데 이거는 주가가 이제 오늘 요 자리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자리예요. 이건 대란거래를 실어 놨기 때문에 오늘 요 밑으로 빠질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거는요 여기서 행보하는 시간을 거칠 거예요. 거치면 저는 다시 한번 앞전 고점 돌파가 한번 저는 시도가 된다고 보고 이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일봉 차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의 최고 고점이 요 가격대잖아요. 대략 요 가격대가 14,000원에서 15,000원 요 가격대니까 요 가격대가 저점이 거의가 14,000원이고 고점이 16,000원대니까 지금 주가가 9,64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을 잡더라도 적어도 12,000원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분께서 너무 높은 가격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동안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주가가 좀 더 아래쪽으로 상승폭을 좀 줄이게 된다면 한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한 9천 뭐 한 5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5%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그러면 15%가 되니까요. 요 15% 가지고 얼마까지? 12,000원 정도까지 보유하는 전략. 요 기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가 가동되는 게 5월 대통령 인수위가 5월 9일까지 가동이 되고 5월 10일부터는 이제는 이게 지금 인수위가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그죠? 해산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5월 10일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12,000원 정도 오면은 한번 팔고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노리는 전략. 그래서 좀 더 하락이 나온다면 9,500원 내려온다면은 매수해 가지고 한번 보유해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오늘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좀 고생을 하시면 뭐 그 이후로는 12,000원은 충분해 보이니까요.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끌리실 만한 포인트가 나온 종목이긴 한데, 네, 좀 급하게 들어가신 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일단 목표가에 대한 방향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로투세븐 첫 종목으로 봐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김자중님, 네, 한번 모셔볼게요. 네, 유튜브로 CMG 제약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신 가격대는 4,600원, 네, 진입가시고, 비중이 55%나 됩니다. 포트의 절반 이상을 이 종목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3,200원 현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신고가 대비해서 좀 많이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바닥권에서 횡보가 길어져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게 네, 시세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신 가격과는 거리는 멀고,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신 상태인데, 비중 조절 팁과 함께 어떻게 운용하면 되는 종목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4,600원에 지금 55%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 종목을 CMG 제약이라는 기업을 55%를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 종목은 비중을 가져가시더라도 뭐 10% 정도, 그 정도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55% 비중을 실으면 이 종목을 이제 손실이 지금 4,6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크잖아요. 한 20% 정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 주가는 CMG 제약이라는 회사는 기업의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 다행히 적자는 아니고요. 연 평균 뭐 10억에서 뭐 20억 또는 20억 요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죠. 뭐 적자는 아니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은 재무구조도 지금 단기 차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은 현금 오름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스몰 종목으로 보셔야 되겠죠. 제약주 중에서 스몰 종목이니까 이거는 제가 비중만 조금만 적다면 제가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을 55%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 지금 그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려면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려면은 어떤 종목이 움직여줘야 되냐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제가 이게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게 여기에서 한번 장대 양봉 하나를 뽑아주면 돼요. 이게 대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 하나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순간 장대 양봉 하나가 터지게 되면 바람이 제약 바이오를 한번 불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달리기 크지 않다는 거죠. 셀트리온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분식 회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명이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뿐이지 셀트리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분식 회계는 아니구나. 그건 안도감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볼 필요가 없고요. 이게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면 이게 나와 있는 CMG 제약 주가도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이거는요 좀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하시면 최소한의 주가는 어디까지 하면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요 앞전 고점이 4,000원대니까 요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요 4,000원대까지의 상승세는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요 현재 요 지점은 거기가 저점 수준이에요. 왜 저점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발발했을 때 요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요 가격대가 요 가격대잖아요. 주가 여기가 지금 최저점이 2,000 거기가 800원대인데 지금 주가가 3,200원 딱 저점이죠. 주가 더 이상 빨리 자리도 없어요. 이거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요. 4,0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이고 그 시점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거기가 4월 뭐 한 20일부터 일반 뭐 종목군들 발표하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일단은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위로가 되셨는지 네, 이렇게 전략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네, 진정 주린이님께서 봄비 소식을 알려주시는데 결국에 오나 봐요. 비가 올라나 말라나 그런 날씨였는데 봄비가 추적추적 네, 내리나 봅니다. 오늘 조금 날씨도 그렇고 네, 증시도 그렇고 쓸쓸함을 좀 더해주는 것 같은데 세곰 쥐말님께서는 날씨가 라면 먹고 싶은 날씨인데요. 네, 안성탕면을 고춧가루 하셨는데 안성탕면에는 라면 아닌가요? 네, 고춧가루 플러스 네, 계란 팍팍 풀어가지고 네, 맛있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정말 좋은 네, 이 날씨에도 딱 안성맞춤이 네, 메뉴인 것 같습니다. 안 드신 분들 꼭 점심도 챙겨 드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박이님의 종목 BH 봐드릴까요? 네, 요거는 매수가 22,300원대 비중 12%신데 매수한 지가 몇 달이나 되셨다고 합니다. 매수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몇 달이나 투자를 했는데 이제 매수가를 바라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속상하시겠죠. 네, 생각하신 상황과는 조금 달라서 전략을 수정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18,750원 나오고 있고 매수 가격이 높으세요. 거의 고점에서 멀지 않은 구간에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회복 여부가 좀 급하신 것 같은데 이거 체킹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이게 나와 있는 BH 우리가 뭐 5G 플러스 우리가 뭐 폴드폰 시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요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재무제표를 보기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부채가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영업이익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와야 됩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 BH는 주가가 아마 바로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 주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2,000 지금 320원인데 그 정도 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요. 요거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좀 비중이 지금 12% 정도 되니까 요거는 한 번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이거는 주가가 한 단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18,000원이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가 지금 18,000원이에요. 요 정도 한번 내려오게 되면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추가로 하세요. 대략 지금 12%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한 5% 정도를 추가하는 전략. 지금 자리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18,000원이 깨지는 자리에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에 제가 그 BH의 지금 그 재무제표를 잠깐 볼게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900억에서 600억에서 300억에서 200억씩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이게 보시면은 부채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이거 보시면 부채 보세요. 부채가 지금 굉장히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그만큼 시설 투자를 했다는 거죠. 보시면 부채가 상당히 800억에서 1,300으로 늘어났으니까요. 부채가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의 부채가 증가됐으면은 이것이 영업이익으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영업이 이게 이어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으면 주가는 탄력을 받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18,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추가로 5% 정도 더 매수해서 이거는 얼마 정도의 삼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냐면은 21,000원 정도.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1,000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를 고점으로 놓고 목표가 21,000원, 그 다음은 18,000원이 무너지면 추가로 5%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 기술적인 반등만 바라보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업의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이 좋아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요.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착안해가지고 21,000원까지 목표 주가 잡아주셨고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게 BH까지 진단 들어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하고 러브수기님께서 바로 감사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기계 섹터에 대해서 뭐 진성TC, DY파워 뭐가 좋냐라고 게시판에서 좀 많은 얘기들을 오가고 있는데 저희가 요거 내일 또 시간 되면 기계 섹터 안에서 매수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것도 시간 되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낙폭이 크게 뭐 진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0.9%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요. 코스닥의 낙폭을 줄여야 되는데 조금 무겁네요. 시장이 2% 넘어가는 하락세가 진행이 됩니다. 환율 걱정을 또 게시판에서 해주고 계신데 윤수장 월천님께서 환율이 너무 높다고 지금 1240원대 찍고 있습니다. 지금 9원 가까운 급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환시장에 영향 많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러시아가 중국에 화학무기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면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넣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움직임 장중에 계속해서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종목 관리 오늘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 방어 잘하시면서 남은 시간 또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진단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의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남은 시간 힘내서 대응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